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클레라는 창문을 활짝 열고 다가올 손님들을 위해 침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살의 클레라가 운영하는 이 작은 민박집은 항상 여행객들로 북적이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표정이 유난히 긴장되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는 클레라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또 중국인 가족이라니. 클레라는 중얼거리며 예약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시아 손님들, 특히 중국인 손님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지난해 여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묵었을 때 그들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공용 주방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하며 그녀가 정해놓은 규칙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클레라는 깨끗한 수건을 접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걸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아시아인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이 만든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포도밭이 펼쳐진 푸른 언덕을 바라보던 클레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다시 한번 숙소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클레라는 몇 가지 추가 규칙을 적어 벽에 붙였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규칙은 몇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중국어로 쓰인 부분은 유독 글씨체가 굵고 강조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자 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4명의 중국인 가족이 내렸어요. 클레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가올 며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가득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라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가족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집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공용 주방에서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온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내 살배기 아이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죠. 클레라는 이마를 찡그리며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클레라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는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인 2명의 한국 청년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훈과 민재였죠. 또 아시아인들이라니. 클레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껏 그녀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이미지였고 중국인과의 경험이 그 모든 아시아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했던 것이죠. 오후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클레라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2 청년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은 무척 조용했고 클레라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그들은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와, 생각보다 조용하네. 클레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과 민재는 방에 짐을 풀고 나서도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시끄럽게 구는 일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저녁에는 공용 주방을 사용하면서도 뒷정리를 깔끔하게 마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행동했습니다. 클레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 어쩌면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클레라는 감기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상태로 간신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기운 없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지훈과 민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클레라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두 청년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무언가를 속삭인 뒤 민재가 물었습니다. 생각 있나요? 차를 한 잔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클레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주방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는 감기에 이걸 많이 마셔요. 꿀도 넣었으니 천천히 드세요. 그날 오후 중국인 가족은 시끄럽게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클레라는 그들의 방을 청소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불은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욕실은 물기로 가득했습니다. 청소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반면 지훈과 민재가 사용하는 공간은 늘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의 침구를 정리했고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물기를 닦아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민박집의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클레라에게 허락을 구한 뒤 직접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클레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이지만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행동은 천지 차이였어요. 처음으로 클레라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클레라는 두통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 작은 그릇을 들고 서 있었죠. 한국 전통 약식이에요. 감기에 좋아서 만들어 봤어요.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클레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라가 눈을 떴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과 민재는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다음 여행지로 떠났다고 메모를 남겨두었죠. 클레라는 그들의 방을 확인하러 갔고 놀랍게도 방은 이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은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작은 감사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클레라는 카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클레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가 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집 안을 돌아보며 발견한 변화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클레라는 이전에 고장났던 선반이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 지훈이 조용히 수리해 놓은 것이 틀림없었죠. 마당으로 나가자 정원의 잡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클레라가 항상 바쁘다며 미뤄두었던 일들이 하나둘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클레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아시아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국적이나 인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 틀에 가두어 보려 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클레라는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을 올랐어요.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 묘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이 장소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묘소에 다가가던 클레라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묘석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클레라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어요. 그 꽃다발은 그녀가 정원에서 기르던 라벤더와 주변 들판의 야생화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누가 이것을 놓아두었을까? 클레라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민재가 자신이 매주 이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 따뜻한 행동으로 존중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클레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시아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국적이나 인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였어요. 클레라는 꽃다발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훈과 민재의 작은 친절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문화의 다양성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레라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여행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특징과 문화적 차이점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녀가 배운 것은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각자 독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의 대륙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클레라는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민박집에 필요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바구니가 가득 찰 때쯤 클레라는 돌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지만 클레라는 부끄러움에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으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시장은 점점 혼잡해졌고 사람들은 바쁘게 자신의 일을 보러 지나갔습니다. 클레라는 발을 절뚝이며 벤치로 향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라 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클레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이미 다음 여행지로 떠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지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클레라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클레라 씨가 좋아한다던 과일차 재료를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여행 중에 발견한 특별한 차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클레라를 도와 일어나게 했고 그녀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어요. 클레라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지훈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이 어디 있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클레라는 마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병원을 가리켰어요. 지훈은 천천히 그녀를 부축하며 걸었고 가는 길에 그녀의 민박집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클레라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다행히도 심한 염좌였을 뿐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죠. 병원을 나오며 클레라는 지훈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는 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클레라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훈은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문화에서 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클레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클레라는 발목을 치료하며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훈과 민재의 배려심 깊은 행동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정의 문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언덕을 바라보며 클레라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깊이 반성했어요. 그녀는 몇 번의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전체를 일반화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그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사람은 국적이나 문화로 판단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클레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지훈이 가져다 준 과일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그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클레라는 처음으로 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친절을 넘어서는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클레라는 발목이 조금 나아져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박집에 있는 오래된 세계 지도를 꺼내 벽에 걸었어요. 아시아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녀는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과 특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각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는 하나가 아니야. 섬세하고 깊은 다양성이 있는 거였어. 클레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클레라는 노트에 앞으로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기. 발목이 완전히 나아지자 클레라는 민박집 곳곳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붙여둔 강조된 규칙들을 떼어내고 대신 여러 나라 언어로 작성된 따뜻한 환영 메시지를 붙였어요. 특히 한국어로 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현관에 걸어두었습니다. 한 달 후, 클레라의 민박집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사이트에 한국 손님 대환영이라는 메시지를 추가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연습했고, 발음이 부자연스러워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클레라는 이제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때 선입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았고, 각 개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예약 목록에 한국인 가족이 온다고 적혀 있었어요. 클레라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환영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민재에게 배운 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오후 3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클레라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어요. 4명의 한국인 가족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라는 연습했던 대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비록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는지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작은 소녀가 클레라에게 다가와 종이에 접은 작은 학을 건넸어요. 클레라는 감동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은 행운을 의미해요. 소녀의 어머니가 설명했고, 클레라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라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마을의 볼거리와 맛집을 소개했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몇 마디 한국어를 더 사용했을 때 가족들은 더욱 편안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과 교감하는 이 경험이 클레라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저녁이 되자 클레라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나누며 그녀는 자신의 고향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국 가족은 그들의 문화에 대해 나눴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진심 어린 미소와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 수 있다니. 클레라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교류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클레라는 현관 테이블 위에 작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지난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훈과 민재가 남긴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클레라의 민박집에서 우리는 단순한 숙소가 아닌 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가치가 아닐까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클레라는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언덕과 마을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시선이 현관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향했고, 이제 그 지도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로 보였습니다. 민박집 정원에서 라벤더를 가꾸며 클레라는 다음 손님들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각 나라의 전통 음료를 제공하는 작은 코너를 만들고, 손님들이 자국어로 환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방명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클레라의 민박집은 이제 단순한 숙소가 아닌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작은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클레라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남겨둔 꽃다발처럼 자신도 라벤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클레라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레라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찼어요. 현관문을 열며 클레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이 작은 민박집을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피어날까? 클레라는 그 모든 만남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클레라는 지훈과 민재가 가르쳐준 한국말을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모든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클레라의 작은 민박집은 이제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름은 때로 가장 따뜻한 감동이 된다는 것. 클레라는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